보통 내가 임신했다라는 걸 아는 주기는 이 민감하신 분들은 5주, 평균적으로는 뭐 6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7주에서 8주 차가 되게 되면은 태아의 모습이 보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태아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동시에 유산의 위험도 매우 높은 시기라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엄마와 태아의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이 초음파로 봤을 때 딱 7주차 되던 때인데요. 아이 심장 소리 들었을 때 이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아직 정말 작긴 하지만 머리랑 몸이 구별되는 이등신으로 팔다리도 정말 작고 귀여워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시기가 되면 엄마에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이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증상인데요. 외관상 배가 부른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큰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증상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입덧 그리고 가슴 통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주차, 8주차의 산모에게 나타내는 증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히 우리 남편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아내분이 임신하게 되면은 고생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요. 남편도 산모님도 첫 임신일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산모님의 신체적인 증상에 따른 감정 변화에 이 남편분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왜 저러지? 이렇게 말이죠. 저도 제 아내가 갑자기 예민해지다 보니까 한동안 적응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남편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임신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겠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아내분께 나타내는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래서 우리 아내가 좀 예민해졌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제 아내도 이 초기에 임신했을 때 화장실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산부인과 의사인 지인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임신을 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혈액이 골반 주위로 몰리고 자궁 크기가 커지면서 방광을 눌러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침이 많이 고인다는 점입니다. 역시 임신 호르몬으로 평상시보다도 침이 많이 고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좀 사그러진다고 해요. 특히 엄마들은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침 분비량이 느는 건데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무래도 뱃속의 태아가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먹고 있기도 하고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하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요. 온몸이 나른해지고 기운도 없고 졸음도 많아지게 돼요. 이러한 증상은 이제 중기를 좀 접어들면서 완화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쑤시는 느낌이라든지 배 통증이 좀 있다는 건데요. 주먹만 하던 자궁이 태아의 성장에 맞춰서 포도송이 크기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궁이 주변을 눌러서 배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욱신거리는 증상도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또 아랫배가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도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출산하면 모유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유방이 더 커지고 모유를 생성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젖꼭지가 평소보다 더 솟아나게 되고 색깔도 진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옷을 입으면 이 젖꼭지를 스쳐서 따끔거리기도 하고 가슴이 부풀다 보니까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자극이 적은 속옷을 선택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님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역시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가려운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거를 긁지 말고 이 보습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도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피부 가려움증 증상으로 자주 좀 긁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보습제 사서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했거든요. 수분 섭취와 보습 남편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태아가 자라나면서 체중이 서서히 증가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가 살이 쪄서가 아니긴 해도 이 체중의 증가는 나중에 산모에게 제2형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야기해서 출산 시는 물론이고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선천성 기형이나 우량아 또는 저체중아 출산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덟 번째는 입덧입니다. 이 입덧은 임신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산모님들께서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입덧이었다고도 하시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덧 증상으로 임신했음을 알게 된 적도 많다고들 해요. 보통 임신한 산모 중 50%에서 80%가 입덧 증상을 경험했고 메스꺼움
통증과 구토 증상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빠른 경우에는 6주부터 증상이 느껴지고 8주에서 12주 사이에 매우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16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편인데 주수가 지나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또는 복통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배를 누르면 좀 통증이 느껴지거나 두통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 의사에게 좀 알리셔야 합니다. 9번째는 감정 기복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산모님의 갑작스런 감정 기복에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필요했다고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겠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초기에 12주 동안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 감정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산책을 다니면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와이프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 앞에 공원을 같이 좀 산책하고 했습니다. 이 임신 7주차에서 8주차에는 태아의 얼굴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목구비도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뇌와 신경세포의 80% 가까이가 발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또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나고 눈이랑 시신경, 청각신경 등 신경의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창자나 맹장, 췌장 같은 내장기관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영양 공급에 매우 중요한 태방과 탯줄이 생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7주차, 8주차가 태아의 발달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 남편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또 장거리 여행이나 과격한 운동, 무리하게 일을 하면 두통 증상과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으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태아가 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께서 이 산모님의 식단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영양이 충분한 식단을 짜고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하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절대로 술, 담배는 좀 금지인 거 아시죠? 이 간접 흡연도 산모님과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금연을 권장드리고 또는 흡연장 출입도 가급적 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산모님들이 몸이 아프셔도 꾹 참고 병원에 안 가시는데 차라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전문의에게 먹어도 되는 약인지 충분히 상의하셔서 산모님의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제 아내는 입덧이 초기에 너무 심해가지고 입맛이 없다고 잘 안 먹었는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입덧이 되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때는 동물성 지방이 있는 음식보다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 비타민이 입덧을 좀 줄이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A의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끔 이 입덧이 심하다 보니까 구토를 하게 되는데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구토 자체가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저체중아 출산이나 아니면 임신 주기에 비해 작은 아기를 출산할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 지속되면 꼭 전문의와 상의해 보셔야 하고요. 임신하게 되면 산모님보다 남편이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산모님들은 예민해지고 기복이 좀 심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거 호르몬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산모님들 잘 케어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저도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항상 아내랑 1시간 이상 좀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들었던 우리 애기 심장 박동 소리가 아직도 사실 귀에 남아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남편의 도움은 이 산모님들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7주차, 8주차 산모들에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10개월이라는 길고 긴 레이스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과 산모님 모두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케어하면서 새로 태어날 나의 주니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9주차, 10주차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